지금 우리가 이제 법성계를 가지고 올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생전예수제 때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교시 했지요.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마저 합시다. 자, 책 펴시고. 그때 한 이야기가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그 전생에 보장음 동자로 있으면서 억급의 시간을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해서 그 공덕으로 당신의 몸이 그대로 이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니까 몸이 없죠. 노사나 부처님은 보신불이니까 노사나 부처님의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세계가 있고 그 세계 하나하나마다 또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이거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노사나 부처님의 어딘가의 털구멍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미진정 함시방이라 하나의 티클보다 작은 먼지 안에 시방 온 세계가 들어가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노사나 부처님의 털구멍이다. 그 안에 털구멍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나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믿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안 와. 그래서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인드라망 이야기를 했죠. 거울. 제석천의 궁전에 가면 아주 큰 그물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에 그물코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구슬이 있다. 근데 그 구슬은 유리구슬이야. 다 비쳐. 거울이지. 동그란 거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를 다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거울이 그물 코마다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의 거울에 모든 게 다 비치는 거예요. 거울이 서로 마주보면 서로 비추면 끝도 없이 비추니까. 근데 방향이 사방 팔방 위아래 다 비추니까 결국 하나의 그 유리구슬 안에 모든 세계가 다 비쳐 들어온다. 그러한 유리구슬이 그물망 전체에 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교시를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유고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생긴 건 아니지 않냐.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비유를 그대로 믿으라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실제로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컵이 있어요. 이제 맨날 뭐 컵이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다른 신선한 게 없나?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이 있죠. 있습니다. 법상 위에 컵이 있다. 책상 위에 쉽게 말해서 컵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이 컵을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무엇이 아니고 뭡니까? 내 눈에 망막에 맺힌 상, 그 영상을 내가 보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반사된 빛이 내 눈 안에 들어와서 수정체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망막에 다 맺힌 거야. 그것이 전기신호로 뇌의 시각휘질로 전달이 되면 그것을 뇌의 또 다른 부위에서 이것은 컵이구나 라고 지난 기억이나 이런 것들과 대조를 해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컵이 여기 있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망막에 비친 컵의 영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도 이 컵이 보이고 여기에서도 내 눈에 망막에 컵의 영상이 맺히고 여러분 저기 있는 여러분도 여기 있는 컵이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보이죠? 완전히 불을 꺼서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냐? 빛이 없으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본다는 것은 빛이 그 무엇인가에 반사가 되면 마치 그 도장을 찍듯이 반사가 되면은 그냥 반사만 되는 게 아니고 요것의 모습이 빛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죠?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사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빛만 반사가 되면 우리 망막에 이 컵의 영상이 맺힐 수가 없죠. 그냥 반사만 되면. 빛만 반사가 되면 맺힐 수가 없지. 근데 빛이 여기에 반사가 되면서 이 마치 그 프린트 도장 찍듯이 이 컵의 모습이 빛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프린트가 된 거예요. 복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빛의 모습으로 와서 내 눈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내 눈의 망막이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요거를 번역하면 그 빛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다시 이 원래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빛이 여기 부딪혀서 반사돼 가지고 요쯤 있을 때도 프린트된 컵의 영상이 정보가 이해를 시켜요. 정보가 요쯤 빛이 왔을 때도 있고, 그죠? 요쯤 왔을 때도 있고, 저기 가고 있을 때도 보이면은 빛에는 이 컵을 복사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보려면은 망막이 뭘 해야 됩니까? 그 빛이 담고 있는 정보를 번역을 하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지.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컵을 볼 수 있는 곳에는 모든 이 컵에 반사된 빛이 지금 퍼져 있는데, 햇빛이 쫙 퍼져 있어요. 그 햇빛에는 이 컵의 정보가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빛도 그렇고, 여기 있는 빛도 그렇고, 저기 있는 빛도 그렇고, 저기 있는 빛도 그렇고, 그죠?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컵이 여기에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이 방 안에 컵의 모습, 다시 말해서 컵이 가득하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말한 논리대로 하면. 다만, 우리가 그거를 번역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한테는 번역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 요곳에, 내가 있는 이 지점에 도착하는 빛만 나는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논리로 따져보면 이 방 안에 컵이 두루 퍼져 있다. 한문으로 말하면 두루하다. 있다. 편재해 있다. 두루 존재한다. 그러니까 컵이 여기에도 특정한 지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방 안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컵이. 그럼 요 논리를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 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컵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어떤 빛이, 컵에 반사된 빛이 내 망막에 도착할 때는 컵의 모습으로 번역이 되고, 시계에 반사된 빛이 내 망막에 도착하면 그거는 시계의 모습으로 번역이 되고, 그죠? 저 카메라에 반사된 빛이 내 망막에 도착하면 카메라의 모습으로 번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내 망막이라는 곳에는 이 세계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제 이야기 맞습니까? 틀렸어요?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망막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의 점 속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뭡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그죠?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이 내 눈에만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냐? 안 그렇죠? 여러분들 눈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내나 빛을 번역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있는 곳에서만 번역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마루 위에 있는 어떤 지점에 한 점을 딱 찍어도 그 점도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그 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일체 진중 여것이. 일체의 모든 점 속에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것이가 그냥 우리가 분별심을 없애라.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실제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 세상이. 요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왜 굳이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표현을 쓰냐겠지. 미진. 미자는 아주 작다는 말이죠. 진은 티끌, 먼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먼지.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먼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컵이라든가 시계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거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아까 지금 요 화엄경 법성계가 나오듯이 미진의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일법중 함시방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법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 단어다. 뭐 컵, 시계, 카메라, 사람 이런 게 그냥 법입니다. 의미가 있거나 뭐 의미가 없는 것도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름을 부여해야 대화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그거 내 마음대로 그냥 뭔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그런 게 법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법도 최소의 단위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법중함시방 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미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제로 이것이 아주 작은 실제 그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지. 그럼 미진이라는 단위가 뭘 말하는 거냐. 요 이야기 저번에 잠깐 했습니다. 제일 작은 단위는 상정할 때 우리 빛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어쨌든 쪼갤 수 있다는 말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쪼개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쪼갤 수 없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는 쪼갤 수 없는 정도로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쪼갤 수 없으니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를 않은 거지. 쪼갤 수 없으니.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뭐 연기법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게 변화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변화하는가? 그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변화하니까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죠?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빨리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하루가 흘렀다라고 변화를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준 거예요. 변화하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변화하는 거다. 이 말은 앞뒤가 바뀐 거죠. 왜 변화하느냐?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공간적으로는 이것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가 않아.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고 또 바로 이어서 생겼다가 사라져. 생겼다가 사라지는 자체는 변화가 아니죠. 불이 그냥 깜빡하듯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쫙 이어지면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아비달마 구사론이나 이런 불교 논리학에서는 이제 극미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에서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고, 시간적으로는 찰나라고 해서 그 찰나 생하고 멸한다. 시간적으로는 찰나의 단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공간을, 가장 작은 공간의 단위는 공간을 차지하지를 않아요. 공간이 없어. 이거는 이해가 되죠. 빛을 생각하면 빛이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눈에 빛이 보여야 돼. 그 빛이 많이 모이면 빛이 무거워서 뭐 밑으로 떨어지고, 빛이 조금만 있으면 하늘로 가벼워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은 질량이 없어요. 에너지만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에너지만 있어요. 시간인데 최소 시간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찰나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엄청 짧은 시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그거를 더 짧은 시간으로 쪼갤 수가 있겠지. 시간,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네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쪼갤 수 있는 거지. 그만큼 짧은 순간 생하고 멸한다 이거지. 그 뭔가가. 그게 공간적으로는 극미고 시간적으로 찰나인 그 뭔가가 모여있는 상태가 이 실제 세계다. 그 실제 세계의 모습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미진중의 함시방하고 일체진중이 여겨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런 극미와 찰나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비유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냐,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요건 이제 제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단정은 못 짓지만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깨달음의 순간은 단박에 깨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단박에 깨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림하는 시간이 그 내가 깨친 거를 자기화시키고 뭐 어쨌든 이렇게 그걸 이제 숙성시키는 단계, 보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 깨치는 순간은 우리 이거를 뭐 도노라고 이야기하고 깨친 후의 수행을 점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제 도노의 순간이 쉽게 말하면은 어느 순간 세상이 기존에 보던 이런 세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극미와 찰나로 이루어진 세계가 내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못 봤지만 어쨌든 그런 세계가 펼쳐져. 왜냐? 이런 것들은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거 보면 견도가 15찰나에 걸쳐서 진행된다. 그리고 16찰나에 수도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15찰나면은 아주 짧은 순간 0.2초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한 찰나를 75분의 1초라고 이야기하니까 75분의 1 곱하기 15 하면 0.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단박에 깨치는 순간은 아주 짧아. 1초보다 짧은 순간에 번쩍하고 깨치는데 이걸 우리가 견도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 말하자면 수다원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수다원과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 근데 여기 한번 들어가면 수다원과를 의역을 하면은 인류, 예류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마치 겐지저강이 한번 흐르면은 어쨌든 그 겐지저강은
반드시 바다에 이른다. 그러한 흐름에 몸을 담근다. 그래서 견도를 하면 이제는 그 이전에 무명의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임유라고 그래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실제의 세계, 제법 실상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걸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깨달음의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실제 수행의 과정에서 계, 정, 해, 사막, 계를 지키고 계를 지켜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그런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선정에 들어가서 마음의 집중력이 아주 커지고 마음의 번뇌가 조용하게 사라진 건 아니고 깔아앉고 집중력이 아주 커진 상태 이 삼매가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지혜가 열린다. 제법 실상의 세계가 번쩍하고 눈앞에 펼쳐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무명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인명학 그런 데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이는 게 뭐냐?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실상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생각으로 뭔가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실상의 세계를 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예요. 시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실상의 세계를 보니까 이거를 내가 보는 순간 시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 결합이 되어 있는 세계죠. 나의 생각과 결합이 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떼내야지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내면 말을 떼내는 거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뭐 그런 극미, 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힘드니까 이제 뭐 선정에 가서는 뭐 언어도 단이다. 심행처 멸이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은 이 실상의 세계를 직관하는 거다. 직접 내가 바로 보는 거다. 그랬을 때만이 번뇌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법성계에서는 그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계는 있지만 말로. 오늘은 그 이야기, 그 컵의 비유 이야기 들었지. 컵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내가 컵을 본다는 것은 컵에 반사된 빛이 내 눈의 망막에 맺힌 상을 내가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컵에 반사된 빛은 빛만 반사되는 게 아니고 이 컵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빛이 자기가 그걸 굳이 말하자면 품는다 이거지. 그거를 우리 망막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거를 망막이 번역을 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따지면 컵은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컵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점을 딱 찍어서 생각해 보면 그 점 안에 컵의 모습도 들어와 있고 시계의 모습도 들어와 있고 카메라도 들어와 있고
하늘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점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다. 이런 점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일체가 다 그러하다. 이것이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객이다. 예, 그 실제 세계가 그렇게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말을 통해서 그렇게 법성계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